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진은 이 아카시아가 잘려나가서 아카시아와 그 옆에 있는 또 이름 모를 나무가 잘려져 나가면서 드러난 남산타워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1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함석 화분 그 왼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요 잘려나간 부분 보이죠? 요게 바로 아카시아입니다. 근데 이 이상을 자를 수가 없대요. 내년에 또 나온대요. 그럼 그때 가서 조금씩 쳐내야지 되는 거죠. 많이 크게 웃자라지 못하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감나무 좀 보세요. 감나무가 왼쪽이 다 죽었어요. 거기다 또 오늘 가지치기까지 해놓으니까 예, 그야말로 몰골이 사납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 멀리 요 은행나무는 저 멀리 있는 거 여기 바로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요 함석으로다가 이렇게 격자문으로 이렇게 가서 요거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가 요 위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죠 다. 여기도 화분이 있고 이제 여기 있고 그랬는데 여기가 블루베리를 다 심었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얘는 블루베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도 안 올리고 거름도 모자라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또 어디서 이 찔레꽃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는 블루베리가 조그맣게 아주 약하게 앙성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빼고 잡초들은 다 뽑아버려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당 한 명씩 화분을 맡아서 여기를 그 꽃들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꽃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 나와줄 거를 기대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밭들도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제일 큰 공사는 끝났고, 옥상에도 그 이 뽕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린 게 있었는데 오늘 그것까지 파서 다 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오셔서 했습니다. 오늘은 배경을 이렇게 하고 제 얼굴은 오늘도 못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생방송 할 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날 그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분들은 이제 유튜버나 우리 쪽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뭔가 조금 오해를 해서 잘못 전달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 재판이 아니고요. 우리 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있는 최욱희라는 분이 이 조선일보에서 최욱희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 채를 샀다라고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 최욱희란 분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최욱희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취재원한테 들은 얘기다. 나는 아들이 없다. 그랬더니 취재원한테 들은 얘기다. 앵무새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카톡에 나와요. 제가 언젠가 그 카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취재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아들이 없다 했는데 또 취재원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취재원이 누굽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잘못된 오보라고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정정하지 않으면은 고소를 하겠다. 취재원한테 확인한 사실입니다. 계속 이렇게 앵무새같이 대답을 하는 카톡을 보고 이분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는 아마도 손혜원이 사주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게 이 최욱희라는 분이 혼자서 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인격적인 말살을 했다는 거죠. 아들이 없고, 최욱희라는 사람은 50대 초반인데 이 지금 그 정정숙이라고 그 일대 집을 많이 산 그 가족의 그분의 남편이 최 씨였나 봐요. 그러니까 초짜 조선일보 기자가 그 사람한테 최욱희를 아느냐고 물어봤대요. 이건 아주 코미디인데요. 최욱희를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정정숙의 남편이 우리 고모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최 씨니까 이 초짜 기자께서 혹시 최욱희랑 무슨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최욱희를 아십니까 했더니 우리 고모인데요. 그 사람의 고모가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욱희가 그러면 이걸 샀구나라고 해서 신나가지고 그 기사를 쓴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최욱희는 고모는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사람이고, 이 최욱희라는 우리 재단의 비상임 이사, 이 사람은 50대 초반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딸 둘밖에 없는데 그쪽엔 아들 이름으로도 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오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버티고서는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갔는데 이것도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송을 갔는데 이 소송이 뭐 애매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건 오보가 뻔하니까 이제 체육회 쪽에 그 승소로 끝나니까 조선일보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뭐 별로 배상은 못 받았지만 저 사람들이 졌다니까 정정 보도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최욱희 씨는. 그런데 저들이 항소를 했다니까? 저들이 조선일보에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선거 전에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소를 해봤자 뻔히 지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이번에 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뭐 몇백만 원 아마 더 물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한 상황 모릅니다. 이게 제 재판이 아니에요. 최욱희 씨가 그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재판이고 이 내용을 갖고 저는 저대로 제가 여기서 명예훼손을 당했죠. 제가 관련돼서 마치 이 차명인 듯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변호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했던 변호사는 손소 변호사예요. 손소 변호사가 승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한지.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최욱희 씨의 재판이었고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5일 날. 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치 무슨 뭐 오보가 잘못된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자기네가 이면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정정 보도를 냈는데 1년 5개월 만에 이 저 관련된 거지만 이건 최욱희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된 메일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했던 보도가 이것이 법원의 심리 결과가 아니고요. 심리 결과 안에도 그 최욱희와 이 최욱희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일단 지금 조선일보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네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졌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법원의 심리 결과 바보입니까? 응?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자기 다 알았으면서 조차 그 기자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이미 다 알면서도 이쪽 최욱희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아들이 없는 사람인데 저쪽 최욱희의 조카란 사람은 아들이 이걸 샀다는 거죠. 그런데 관련 없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해당 기사를 바로 잡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해당 기사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사를 낸 것에 대해서 손해원 아니고 최욱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내용을 이제 그 전날은 뭐 고일석 이라는 분한테 기자한테 곽상도가 이용수 할머니 인물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와 함께 그 사과했대. 누구한테 사과한 거예요? 고일석한테도 사과하고 곽상도한테도 사과한 건가? 근데 우리 것은 이 최욱희 씨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정정 보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제 재판은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제 다퉈야 할 거는 손혜원의 무죄죠. 그러니까 저를 기소를 한 게 두 가지입니다.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저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창성장의 3분의 1 주인인 우리 조카 이름으로 제가 명의 신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무죄를 다투는 이유는 너무 심플한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명의 신탁에서 우리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집을 샀다고 한다면 둘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이름으로 샀지만 이 실제 주인은 손혜원이며 여기에서 얻은 모든 이익은 손혜원한테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약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죠. 그리고 등기 필증이 어디에 있느냐. 그 등기 필증의 소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주인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거 최욱희 외 3인 해서 우리 보좌관과 우리 재단의 비상임 이사와 이제 우리 조카 이렇게 3명의 이름으로 산 건데 그걸 계약을 했고 마지막에 등기를 했던 최욱희 대표가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저도 관심이 없고 우리 조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주인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최욱희가 주인인가?
그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냈는가? 너무나 당연히 손장훈과 그 엄마가 냈겠죠. 그리고 이 이익을 누가 향유를 했는가? 이익이 정말 미안하게도 2019년 1월 15일 SBS 사태 이전에는 전혀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월 15일 이후 1월 16일부터 대박이 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부 빚을 갚으면서 그 이익을 이제 손장훈과 애들 셋이서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임대료를 18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해서 한 달이면 거의 한 150 정도씩을 그 이 임대료 포함해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손장훈이가 갖고 있죠. 손장훈은 지 통장으로 받아서 그 과외비도 내고 휴대폰 값도 내고 원룸 값도 내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또 이 판례에 보면 대법원에도 그 증여를 그 같이 잘 아는 사람들 간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 죄로 다룬 그런 판례가 없대요. 왜냐하면 증여를 이렇게 알만한 사이에서 증여를 했을 땐 서로 간에 증여를 했다 안 했다를 다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서가 있어서 확실하게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여를 사인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판에서 뭐라고 다루고 할 내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을 그 주인인 우리 조카와 그 엄마가 각각 다 증인으로 나와서 왜 우리끼리 고모가 우리 줬다는데 원래 고모가 집 사준다고 했는데 이 목포를 웬 목포인지라고 의아해했지만 지금 가서 그냥 집에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 제 조카의 엄마는 거기 지배인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고 제 조카는 거기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 제가 조카를 줬다는데 그걸 갖다가 검찰에서 아니라고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결정적인 거는 그 조카를 주기 얘한테 증여를 하기 2달 전에 손소영한테는 더 큰 액수로 1억을 증여를 하면서 제가 1억 5천만 원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은 걸지를 못한 거예요. 기소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쪽은 증여고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차명이고 이쪽은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사람들 사이가 이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할 만한 사이인가? 를 보면은 제가 조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돈을 주고 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수십 년간에 걸친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애한테 제가 7,200만 원을 충분히 증여를 할 만한 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가 아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완자료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더 이상 더 볼 것도 없고요. 도시재생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바텀업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도 지역도 예산도 모두 이 비밀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청회에 기자들이 왔었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광 포럼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것들을 서로 시너지를 이루고자 4도시 5도시씩 이 9월 8월에 같이 2017년에 같이 포럼을 했던 자료인데 이제 제가 그 포스터를 걸려있던 포스터를 그 증거로 냈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만약에 그게 보안 자료를 자기들이 중요한 비밀 자료를 그게 였다면 제가 그 자료를 이용해서 그 뒤에 급하게 사람들한테 이걸 사라 그리고 저도 막 사드린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변호사님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했지만 뭐 하나 증거로 저를 잡을 만한 증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흔한 뭐 의심이 되는 정황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 보좌관과 이제 보좌관이 자기 친구들 간에 주고받은 얘기들에 제 얘기가 나와요. 아니 보좌관이 자기 친구들하고 퇴근 후에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관여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보좌관이 이제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결심 공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곧 이루어질 공판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재판이 끝나고 내일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금요일날 생방송 정도에서 다시 제가 그 재판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혜원 재판에 관심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